최근 중국에서는 알 수 없는 기괴한 영상들이 대량으로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미국의 정치인이라고 밝힌 한 미국인 남성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무언가 이상한 것은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If you are Chinese, you should be proud. First of all, from the moment you are born, you already have the most precious green card in the world. The most difficult Chinese in the world happens to be your mother tongue. On top of that, your country has 5,000 years of history and culture. It is also the safest and most stable country in the world. I sincerely hope to join your big family and be proud of your motherland. 어떤가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이용된 조작 영상입니다. 입모양이 잘 맞지 않고 이렇게 생긴 미국 정치인은 존재도 하지 않죠. 하지만 이 영상은 틱톡과 요우쿠를 포함한 많은 SNS 플랫폼에 올라오며 많은 중국인들이 국뽕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댓글들도 정말 화력이 대단했는데요. 저희라면 이걸 보고 이상함을 충분히 느끼겠지만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AI로 만들어졌거나 누군가가 따로 더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데요. 중국은 가장 안전하고 잘 사는 국가이며 중국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이지만 중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고 어려운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여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권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까요? 영상 후반에 이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볼 것인데 이를 두고 역관광을 하는 댓글을 단 분노한 미국인들의 댓글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에 달린 중국인들의 충격적인 댓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한 중국인의 글은 이러했는데요. 정말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준 우리의 조상들께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하루 한 끼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 중국인들의 국적을 부러워한다.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중국이라는 대국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그 사실 자체로 이미 전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만약 우리가 무정부 국가 수준인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매일 밤마다 생존을 걱정해야 했을 것이다. 아프리카 이야기하면 항상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장 가까운 나라들만 봐도 그렇다. 인도를 보라. 인도의 몇몇 길거리 음식 영상만 봐도 그들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 인도처럼 더럽게 음식을 파는 곳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서부 쪽 아주 먼 시골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정도고 중국의 대부분의 식당의 위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0세가 되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78세인 중국과 비교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수준이다. 중국 아래의 동남아 국가들만 봐도 중국은 최고라고 보인다. 동쪽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확실히 다르다. 일본의 경우를 보라. 일본인들은 국제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언어를 배운다. 일본어를 잘해서 뭐가 좋을까? 분명 애니메이션 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대부분의 전자기기 회사는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했고 일본은 침몰 중인 아일랜드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어도 정말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다. 국제적인 공용어인 중국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어를 알면 뭐가 좋을까? 분명 드라마라던가 케이팝 가사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외국인들이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기사다. 기자들은 항상 거짓을 일삼고 그 기사는 전부 한국에서 온 기사들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는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거짓이 일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여권을 비교해보자. 한국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도 그들이 중국의 속국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럽게 중국인임을 어디서든 알릴 수가 있다. 세상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생각은 옳다. 특히나 중국의 역사는 그들보다 길다. 문명 자체가 중국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최근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자국을 욕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 잊어버린 것이다. 특권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도 잃게 만든다. 이 미국 정치인의 영상을 보고 나는 오늘 또 한 번 애국심을 느꼈고, 나는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번역하기 너무 쉬운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꾸역꾸역 삼아서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글 번역하기 정말 힘든데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나요? 한편 이 글에 반박하는 한 미국인의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정말 통쾌해서 번역하기에도 즐거웠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미국인이고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기를 이용했다. 잘 알아서 해석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과 같은 미쳐버린 중국인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나는 당신네들의 댓글을 번역기를 돌려서 봤다. 당신네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한 번 느끼게 된다. 아마 이런 댓글을 달면 중국 공산당에서 지옥 오야 말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진실을 말해보고 싶다. 중국 국적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국적이라고. 중국 여권이 최고의 국적이라고. 이건 틀렸다. 가장 좋은 국적은 당연히 미국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오는 것을 봐. 그 누가 중국 국적을 따고 싶어서 중국에 가는 것을 본 적 있나? 그리고 중국의 여권이 좋다고? 중국인들은 여권으로 미국에 쉽게 올 수 없다. 당신이 비교한 인도인이 오히려 이곳에 오기 쉽지? 중국인들은 전 세계와 척진 공산당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당신네들 여권이 가장 좋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인가? 그리고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라니? 이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 단단히 돌아버린 것 같다. 우리 미국에서는 제2의 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정말 많다. 영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기본이고, 그 다음 스페인어라던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 그 누구도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다. 미국 여자들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어가 아닌 단연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많다. 남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못했다. 하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기 힘들다. 가장 어려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모국어로 쓸 수 있음에 행복하다고? 아니다. 그냥 애초에 나도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애초에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일본어를 배우면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면 그들의 위대한 영화들을 자막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런데 중국어는 무슨 장점이 있지? 제발 정신들을 좀 차리길 바란다. 물론 우리 미국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지. 나는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처럼 생각하는 중국인들을 보니 미국도 살기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명 중 어떤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이 자료는 미국 본토에서 스페인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강되고 있는 외국어에 대한 통계입니다. 미국인들은 정말 많은 외국어를 배우지만 지역마다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 미국인들이 스페인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는 독일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 어디를 뒤져봐도 중국어는 찾기 어려운데요. 그 어느 지역도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일본어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주 두 곳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주이고 이곳은 조지아주입니다. 버지니아는 미국의 수도권 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K-팝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곳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로도 유명합니다. 또 다른 주는 조지아주로. 이곳은 한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주입니다. 한국의 영사관이 조지아의 가장 큰 도시인 애틀랜타에 위치해 있고, 조지아주가 망하던 와중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조지아로 들어서면서 조지아의 경제가 살아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지아의 주지사는 한국에 방문해서 직접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겼을 정도로 한국의 큰 은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중국어를 배우는 지역은 단 한 곳도 볼 수 없네요.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라니 맞나요? 한국에서도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을 텐데요. 그들의 기적적인 논리는 참으로 신기하고 기괴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